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9일 정리 첫 번째 기사 1594년 명만력 22년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군정을 다스리면은 대강령과 대절목이 있으니 신이 미루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의 제도에는 팔도의 각 큰 고을에 모두 진관을 두어 병마 절제사라고 하였으니 법을 세운 본래의 뜻은 진실로 범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시에는 진관의 읍이 주진이 되어 그 소속된 고을을 검칙하여 일체의 병기를 다루고 군대를 훈련하는 일을 모두 다스렸고, 유사시에는 진관이 또한 각기 소속된 군병을 인솔하고 차례차례 정돈하여 주장의 약속을 듣게 하였으니 조총과 신축은 오직 주장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진관의 군병이 비록 패배하여 무너진다 하여도 다른 진관이 각기 대병으로서 차례로 굳게 지켜 혹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혹 뒤를 습격하기도 하며 혹 좌우를 뒤흔들기도 하니, 적이 비록 승세를 타더라도 감히 쉽사리 충돌하지 못하는 것은 그 형세가 그러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정의 원대한 계획이 이와 같이 자세한데도 중세 이후로 좋은 법과 아름다운 제도가 일체 폐지되었고, 또 가벼운 생각과 얕은 꾀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뜻대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내어 제승방리학이라고 이름하였는데, 당초 을묘년 외변을 당하자 이러한 일시의 구급책을 마련하였던 것이니, 이것은 겨우 소소한 적을 상대할 수는 있어도 대적을 제압할 방략은 못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양남의 감사와 병사들이 각기 소견을 가지고 두천하여 첨가하였는데, 온 세상이 마치 소노병법처럼 떠받들어 일체 동행하였으니, 국가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비록 다른 일의 잘못도 많지만 대개는 제승방략이 그르친 것입니다. 대체로 그중 큰 요점은 한도의 군병을 미리 순변사, 방어사, 조방장과 병사, 수사에게 분속시켜 적에 관한 정보를 듣기만 하면 적군이 많고 적음과 적의 정세와 지세의 험난과 병이함을 살피지 아니하고 일제히 징발하여 모두 국경 부근에 결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변사에 소속된 군병은 병사가 비록 사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병사, 수사, 조방장에 소속된 군병도 이와 같이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번 한 차례 군병을 조발하면 일개 도가 모두 움직여 다시 뒤에 남은 힘이 없는데, 조정에서는 천리 밖에서 장수를 보내니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수가 없는 군병이 곳곳에 뭉쳐 있으나 약속과 기율도 호령도 없이 벌판에 어지러이 흩어진 채 장수를 기다려도 3, 4일이 되도록 오지 않으니, 적의 성봉은 이미 육박하여 오는 판에 굶주림과 목마름은 계속되어 새와 짐승처럼 놀라 서로 잇따라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야 이른바 서울의 장수들이 단기로 달려온들 이미 흩어진 군병은 그 누구도 불러 모을 수 없는데, 적의 선봉은 이미 부닥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임진년 여름에 적병이 승승장구하여 곧바로 경성에 당도하게 된 것도 대체로 이러한 때문인 것입니다. 그늘의 성상의 뜻이 혁연이 분달하여 복수의 일념이 위로 하늘에 사무쳤는데, 그 중에서 군사훈련이 가장 급선무인 것입니다. 전번에 비록 사무를 대략 마련하여 개하였으나 다시 생각하니 일의 통서가 없다면 구구한 보철 정도로는 마침내 무익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직 먼저 진관 수령에게 책임지어 그에 소속된 고을을 통솔하여 군병의 훈련과 화포, 기계 등의 일을 검칙하게 하고, 만일 소속된 고을이 제대로 훈련을 못했거나 만든 기계가 정밀하고 예리하지 못하면 진관에서 감사나 병사에게 보고하여 취재함을 허락하고, 그 소속된 고을의 잘하고 못함과 효과의 많고 적음을 살펴서 진관 수령까지 아울러 포상하거나 벌책하게 하며,
조정에서 때때로 사신을 보내어 모조리 시제하여 또한 그 잘하고 못함에 따라 감사와 병사를 힐책함으로써 얼마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각기 마음과 힘을 다하게 한다면 모두가 잘 훈련된 병사가 될 것입니다. 만일 이로 인하여 천심이 재앙을 내린 것을 뉘우치고 사람의 계획이 제대로 된다면 생명을 다행히 보존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 또한 위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성상께서 생각하시기에 옳다고 여기신다면 신의 설을 각도에 감사에게 내려 일체 시행하게 하소서. 적을 방어하는 데 반드시 이익이 있을 것이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지극한 말이다.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9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묘시에 해에 좌이가 있었고 우시에 햇머리가 졌으며 신시부터 유시까지 햇머리가 졌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9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진주의 사망한 자를 조문하고 생존자를 위문하는 교우서를 지금 내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전일에 진주에서 전산 김천일 등 6인 등은 이미 추증하였으나 그 나머지 장사는 아직 추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듣건대 전사한 사람의 부모 찾아가 다른 도로 유리하여 구걸하는 이가 매우 많다고 하니 지금 사망한 자를 조문하고 생존자를 위문하는 것과 동일한 예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진주에서 전사한 장사 및 그 밖에 드러난 사절에 대하여 미처 보증하지 못한 사람은 회사에서 가려내어 속히 보증하게 하고 그의 부모 처자로서 각 도로 유리하게 된 자도 역시 보고 듣는 대로 돌보아 능량할 것으로 각도의 감사에게 하여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9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조 여명이 군자감의 일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대간이 논하여 채차하였는데 그 사람됨이 중요히 행실이 있다고 하니 다른 벼슬을 제수하라.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3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주 유격이 인솔하여 온 두항한 외인이 아직 남대문 밖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의사가 없어서 불공 대천의 외적이 마음대로 행행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서울에 있으면서도 안연히 분개할 줄도 알지 못한다. 만일 일개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그 자를 베고 곧바로 연년산에 찾아가 직접 중국의 명을 기다릴 것이다. 나 홀로 통분해야 한들 어찌하겠는가? 이 외인은 수일 내로 그들의 소굴로 쫓아 보내라. 만일 혹시라도 지체한다면 병조는 중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오랫동안 성 밖에 머물러 있으면서 몰래 동정 허실을 탐지하는데도 조처할 방도를 알지 못했으니 더욱 온당치 못하다. 병조에 이르라.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3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그들의 모든 장수가 승첩을 알리면서 수급과 병기를 바치지 아니하고 부질없이 말로만 수급 얼마를 베고 몇 명을 쏘고 외적 몇 명을 죽였다고만 하는데 조정에서는 단지 빈말만 믿고 곧장 상전을 시행하니 그 사이에 혹 허위가 없지 않을 것이다. 이는 옛 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로 인하여 폐습이 이루어져 송응창의 윗사람을 속이는 풍습에 전념된다면 그 패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할 것을 비변사에 이르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무릇 공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먼저 수급을 조사한 다음 공을 정하여 보상을 거론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그러나 그일 영루가 피폐하여 시로 오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때로는 문서에만 의가하여 보상을 거론했으니
그 허술한 패단이 과연 성상의 본부와 같습니다. 근일 수급과 병기가 없는 군공은 다시 도 원수에게 물어서 명백하게 증거를 조사한 다음 보상을 거론하겠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30일 무신 세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지난날 주 유격이 대동하고 온 외인 일명이 질병으로 개성에 머물러 있다가 주 유격이 남쪽으로 내려온 후에 중국인 일명과 함께 동대문을 통하여 들어와서 주 유격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근본을 물었더니 외인의 이름은 인구지라고 하였는데 본래는 평수가의 진중에 있던 외인으로 지난 7월에 유승정에게 투항하여 관전 보위에 들여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주 유격이 나올 때 이 외인을 이용하여 말을 전달하려고 위임받아 대동하여 왔는데 질병이 위중하여 중도에 머물러 두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함께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본조의 망연된 생각에 이 외인은 정상은 평후관과 다름이었고 또 중국 장수가 가정이라고 지목하니 우리나라에서 이 한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더라도 아마 유익함이 없을 것이므로 우선 눈 밖으로 몰아내어 무사를 시켜 지키게 하였는데 성상의 분부를 받으니 황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별도로 용사 및 동사를 정하여 주 유격이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핑계하고 가다가 중도에 적당히 처치하고 주 유격에게 알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로다. 그렇다면 굳이 처치할 것은 없으나 다만 도성문 밖에 둘 수 없으니 한강 건너편 파발아 있는 곳에 머물러 두게 하라 하였다. 이래 꼼수를서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30일 무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상 좌우도의 제장을 보면 좌도에 고은백, 김응서, 이사명, 권응수 등이 있고 우도에 이빈, 박진, 이시언 등이 있으니 장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스러운 것은 모든 장수의 명의와 작질이 대개 서로 동등하여 각기 호령을 천단하려 하고 형세를 협조하여 힘을 합하려는 마음이 없으므로 임기응변을 모두 그들의 뜻대로 하여 진격할 때 함께 진격하지 아니하고 패배하여도 서로 구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땔감을 구하는 소소한 적을 만나면 앞을 다투어 잡으려 하다가 형세가 큰 적을 만나면 사방으로 흩어져 피하니 이런 때문에 적과 서로 대치한 지 2년 동안에 일찍이 한 번도 기세를 꺾어 선멸한 공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군졸이 검약할 뿐만 아니라 실은 장수의 명령이 통일되지 못하고 군사의 힘이 합혀지지 아니한 데 연유한 것입니다. 지난날 적이 경성에 있을 때 고 언백, 이시연, 정희현, 박명현 등이 모두 양주에 모여 있었는데 신 성령이 누차 전령하기를 고 언백에 인솔한 것은 모두가 양주 사람이므로 그 군졸과 초탐하게 하고 모든 장수는 각기 인솔한 병사로 기각지세를 이루어 서로 진격하라 하니 겨우 한 번의 싸움에 죽이고 노획한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무릇 일이란 1만 사람이 합하여 한마음이 된 다음에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장수가 서로 굽히려 하지 아니하고 뜻이 가지 아니하면 마치 강이나 바다 가운데 배를 운행하면서 배를 조종하는 이가 하나는 남으로 가리하고 하나는 북으로 가리하는 것과 같을 것이니 어찌 전복됨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광필이나 곽자이의 제주로도 9절도사가 한 곳에 모였는데 절제하는 사람이 없어 무너져 흩어짐을 모면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병가의 큰 금기입니다. 신들이 오래전부터 이러한 염려가 있어 묵묵히 살펴보았으나 여러 장소가 모두 똑같을 뿐이고 통섭할 만한 인재가 없으니 처치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김응서와 고언박이 장계를 보건대 2월 14일에 김응서 등이 구 법곡에서 나오는 적을 공격하여 38명을 참수하였고 13일에는 고언박의 군사가 역시
구 벚곡으로 가서 여러 날을 엿보다가 역시 10여 명을 참하였다고 했으니 이것은 같은 시기에 같이 동일한 진의 적을 공격하면서도 마치 서로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듯 매우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전일 도 원수의 장계에서 이런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조금씩 흩어져 나오는 적이라면 오히려 이와 같이 하여도 공을 세울 수 있겠지만 큰 부대의 적을 만나면 이와 같이 한다면 반드시 패배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잘 조처하는 것은 오로지 도 원수에게 달려 있으니 권율에게 하유하여 충분히 잘 조처하여 호령을 분명히 하고 모든 장수가 화목하게 함으로써 동심협력하여 함께 큰 공훈을 이루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이것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조정이 장수를 임명하는 것은 각기 명분이 있으니 순변사가 당연히 절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방어사 이하의 여러 장수가 어찌 감히 스스로 그들의 뜻대로 하여 마치 양떼가 모인 것 같이 하였겠는가? 오직 순변 사이에 적임자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습승이 이와 같이 되었고 또한 조정의 군율이 엄하지 못한 소치이다. 마땅히 아랜대로 하사하고 조정은 다시 가 1층 살펴서 반드시 장수의 적임자를 얻게 할 것이요 또 군율을 더욱 엄하게 하여 명령을 어기는 자와 머뭇거리는 이는 반드시 주벌하여 고식적인 습승에 흔들리거나 사사로운 말에 넘어가지 않게 한다면 다행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적은 속임수가 대단하고 군율도 삼엄한데 우리는 지혜도 모자라고 군율도 극히 해이하니 이것으로 보루를 마주 대하면 싸울 것도 없이 승패를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역시 몰라서는 아니 되는 것이므로 감히 망령된 말을 함으로써 비변사의 책략을 만에 하나라도 도우려는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30일 무신 5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국가의 경비는 오로지 전세를 거두는 데 있는데 난리 이후로 형세가 재상의 실정을 다 펌할 수 없어 임진, 계사 두 회의 전세를 모두 10여 년의 예의에 의가하여 시행할 것을 각도에 통지했습니다. 따라서 수령된 이는 마땅히 지역 내를 두루 다니며 살펴서 재상을 확정하여 실정에 따라 자세히 하게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중에 만일 허위의 사실이 있다면 감사는 관리를 추문하고 반복하여 핵실한 다음에 계문하여 하는 것입니다. 신들이 전라, 충청, 강원, 황해도의 계사, 연분, 계본을 취하여 상고해보니 전라, 충청, 강원도에서 조세를 거둔 것이 모두 평시의 2분의 1에도 차지 못합니다. 전세를 거두는 것은 국가의 중대사이며 진실로 정당한 공물로서 많이 받으면 걸왕처럼 되고 적게 받으면 맥이 된다는 것이 성훈에 분명히 실려 있으니 10분의 1세는 3대의 양법입니다. 국가는 마땅히 전세를 거둘 때 간사한 관리에게 속임을 당하지 말고 공평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세의 수입이 여유 있게 된다면 군수를 여기서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곡물 및 일체의 공용을 모두 전세에서 미루어 나누어 낼 수 있을 것이니 그 밖에 명분 없이 횡령하는 것은 일체 혁파하여 백성에게 이 말을 찡그리게 하는 괴로움이 없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 전세의 수입만은 산만하여 거두어오지 아니하고 과외의 명색이 이루 기록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더욱이 비록 곡식을 모집한다고는 말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억지로 바치게 하고 있으니 더욱더 사람들의 뜻에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들의 생각이란 지금 이후로는 전세 거두는 일을 각별히 마련해서 실시함으로써 고달픈 백성에게 횡령의 원통함이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30일 무신 6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병조판서 이덕형이 연중에서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본래 은을 화폐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채은을 허락하였으나
통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속전으로 거두 관아에 바칠 때 은을 사용할 일을 해주로 하여금 논의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습니다. 전란이 일어난 이후에 나라의 재정이 단갈되었으니 은화를 통용하여 의식의 자료를 삼는 것이 진실로 오늘날의 급습입니다. 그러므로 속경을 하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하였으니 속전을 거둘 때 원하는 대로 은을 수납하도록 허락하여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단지 굳이 속형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신들의 의견으로는 납속 재관의 예의에 의하여 융통성 있게 아울러 사용하여도 역시 해로움은 없을 것이며 전곡을 축내어 직납할 때에도 모두 금지하지 말고 똑같이 은을 사용하도록 허락함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과 논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대신과 논의한 결과 모두 본조의 공사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왕세자는 홍주에 있었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일 기유 세 번째 기사. 상이 편전히 나아가 도원수 종사관 사이에 이 경함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장들은 무양한가 하니 경함이 아뢰기를 각진에 여역이 번지고 있는데 수면사 이빈 역시 앓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약을 조제하여 내려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원수가 군사를 교련시키는 것은 어떠한가 하니 아뢰기를 군량이 모자라 군대의 양성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원수가 거느린 군사도 그 수가 매우 적어 수십의 아병만 있을 뿐입니다. 지난번 호남에서 식량을 싸가지고 왔던 자들도 모두 너무나 지치고 피로하여 별로 교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적정에 대하여 하문하니 아뢰기를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온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사람을 정하여 정탐해 보아도 실정을 알아낼 수가 없어 소문에만 의가해 서게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대동하고 있는 군관은 몇 명이나 되느냐고 하자 100여 명이라고 하였고 화기와 화약은 있느냐고 하문하자 아뢰기를 다만 전투용으로 들여온 것이 있는데 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습할 때 항상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농사 상황에 대하여 하문하니 아뢰기를 병화가 심하지 않은 곳은 조금씩 경작을 하고 있으나 직로에는 숙반만 아득할 뿐 인연이 끊겼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교련은 꼭 군사가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많아도 하고 적어도 하여 한 명이라도 숨이 붙어있는 난 소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원수부와 각진에는 10분 힘을 다하여 교련에 임하도록 나의 이 말을 전포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이르기를 여러 장사 중에서 적을 토벌할 만한 용감한 자가 누구인가 하니 아뢰기를 적의 대부대는 당해낼 자가 없고 영세한 적을 방어하는 데는 권응수가 잘하고 있으며 울산과 경주의 군사들도 다 싸움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가 많지 않고 군량이 적은 것이 걱정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수가 특별히 품복한 말은 없었는가 하니 대체적인 줄거리가 서장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총병이 적과 강화를 하면서 원수에게 동참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든가 하니 아뢰기를 조정의 지휘대로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에서는 어떻게 지휘하고 있던가 하니 아뢰기를 이를 이용하여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우승지 홍 이상에게 하문하기를 청정의 일에 대해 승지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이상이 아뢰기를 오랑캐들이란 짐승과 같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당당하면 절대로 애걸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말한 것을 보면 너무나 흉패스럽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그들이 중국군과 서로 버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무슨 조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강화만은 반드시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대의로 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혹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나라로서는 만세토록 기필코 갚아야 할 원수들인데 어떻게 그들과 강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조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따를 수 없는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경함을 자리에 있게 하고 내관을 명하여 수를 내리게 하였다. 상이 홍 이상에게 하문하기를 어제 본 이정영의 서장에서 고 총독이 화를 냈다고 하는데 왜 그랬는가? 하니 이상이 아뢰기를 적세에 관해 자세한 말을 해주었는데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화를 냈을 것입니다. 김수가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는 틀림없이 송경락이 저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와 논의하여 문안관을 보내도록 하라. 나라 일이 날로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들고 있어 민망하기만 하다 하였다. 이 상이 아뢰기를 진제는 나라의 중대한 정책인데 1개월의 소요 경비가 1천석을 웃돌고 있지만 일장의 기민의 수가 수천 명이어서 진괴의 시료가 없이 굶어 죽는 자가 부지기수입니다. 일장의 관은 5명이 각기 기민 300여 명씩 나누어 감괴하고 기민 중에서 근간한 자를 골라 사령으로 삼아서 징계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경함에게 하문하기를 이 경루가 그대의 동생인가? 하니 경함이 자신의 아우라고 대답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당초 싸움에서 죽었다고 하여 내가 매우 애도하인데 지금 그대를 보니 갑자기 그가 생각나는구나. 누구의 종사였으며 어디서 죽었는가? 하니 경함이 아뢰기를 변기의 종사관이었고 영남에서 전사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윤섬과 박호도 모두 그때 죽었다. 그들은 평일 시종하던 신하들이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슬픔을 금할 길 없다 하였다. 이 상이 아뢰기를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흘릴전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패하면 죽는 것이 바로 신하의 직분이니 패하고 도망가 목숨을 보존한 자와는 거리가 멀다 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별난 이후 단풍이 크게 일어 사대부까지 염치를 모르는 자가 많습니다. 함경도 관찰사 윤다견이 평소에 행신이 더럽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북로의 중책을 받은 이후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기화로 족속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공곡을 축내가며 호구하면서도 오로지 사욕을 채우기만을 힘쓰고 나라일을 위해 걱정을 나눌 생각은 조금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청탁이 멋대로 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고을을 호치하는 자들이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다투어 주구를 일삼아 그에게 아첨하고 있습니다. 술과 고기가 낭자하고 기생을 많이 거느려 평시와 다름이 없이 지내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모진 매질이 낭자하여 군민들의 도탄이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탄핵을 받아도 조금도 징계하는 뜻이 없으니 조정을 무시하고 기탄 없이 하는 짓이 너무도 심합니다. 채직을 명하소서 하니 채차라고 대답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이 정영의 서장을 보건대 고우시랑의 말과 태도에서 성난기색이 대단하다니 매우 미안합니다. 다만 성인한 이유는 꼭 문안을 자주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세를 과장 설명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면 아마 김수의 사행이 작년 이후의 족쇄를 두루 진다라는 것을 불가하다고 여기고 그의 의견도 송경락의 생각과 같기 때문인 듯합니다. 대체로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일에 대하여 모두 염점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 조정에서 봉공의 인준 여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어 결말이 나지 않을 것 같으므로 우리나라가
조용히 기다려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함을 고하는 등의 일을 듣기만 하면 곧 화를 내곤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일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문안사도 보내야겠지만 접반사, 심, 희수, 허성 등은 이미 그 일만을 위하여 떠나갔고 그니 허균이 또 갔습니다. 허균. 또 총독도 아직 요양에 있다고 하니 아직은 심의수의 등의 치계를 기다려 형세를 보아가며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7년 4월 2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추국청이 아래기를 변화복, 김응천, 강진, 김옥겸, 유계하, 안덕남, 정대기, 곽기수, 임신, 곽대년, 삼손, 지원, 청금 등의 공사에 반역을 동모했다는 사상을 일체 숨긴 채 바로 공초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도의 원초에서 승복했던 내용까지도 자기들이 한 말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 실정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앞서 변화복, 김응천, 김옥겸, 안덕남, 곽대년, 청금 등이 앞뒤로 말을 바꾼 사연을 우스 형추하여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삼손은 나이가 13세인데도 본도에서 납초한 주 안에는 17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용모가 너무 잔약해 보이는데 그래도 함께 형추해야 합니까? 곽기수는 바로 변하복의 매부로서 변하복과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 아울러 형추하소서. 강진의 공초 내용에는 문서를 찾아낸 것은 바로 강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는 부를 나눠 놓은 도목이 있으나 연월이나 착표에 대한 아무런 경적이 없으니 이 일에 대하여 대질신문하고 그 나머지 유, 계하, 강진, 정대기, 임신, 지원 등은 그대로 가두어 두소서. 고발한 자인 전득정은 마찬가지이지만 그대로 가두어 두고 기다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변하복은 바로 역적의 괴수이니 경솔이 형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삼손은 하복의 종이니 형추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김엉천, 김옥겸, 안덕남, 곽대년, 청금, 삼손, 곽기수 등을 각기 1차 형문하였으나 사실대로 자박하지 않고 있으니 가형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죽는 사람이 생길 염려도 있으니 내일 가형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세 번째 아뢰기를 이번 옥사는 추국을 마치고 나면 모든 정상이 자연히 드러나겠지만 이들 신들의 소견으로는 형을 받는 자들이 모두가 어리석고 못난 백성들이고 더구나 삼손, 청금 등은 다 잔약한 어린 애들이었습니다. 본도의 추원에는 곤장 한 대도 맞지 않고 승복하고서 여기 와서는 엄형을 받으면서도 도리어 억울함을 부르짖으며 승복을 안고 있으니 그들의 정상이 매우 이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변한 사람들도 그 말이 서로 다르고 문서로 나타나 있는 부를 나눠놓은 도목 책자에도 날짜나 서압 등이 없어 반드시 강임, 강담 등을 잡아들여 대질신문에 본 뒤에라야 죄인들이 숨기고 승복하지 않는 실정을 알아낼 수가 있으면 물론 전형이 바로 잡혀지고 신인의 분노도 풀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동시에 엄한 국문을 가하면서 누차에 걸쳐 형신한다면 죽은 자가 많아질 것이고 따라서 실정을 알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신들이 강임 등을 잡아오게 할 것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또 가형도 내일로 하도록 청했던 것입니다. 추국하는 사체로 말한다면 지연된 감이 없지 않으나 분명히 알아내어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감이었습니다. 하니 제가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접반사 김찬이 치게하였다. 웅천의 적선 31척이 진해 고성 등지로 와서 정박하고 있다가
모두 우리나라 주사에게 격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 도사가 표문까지 보내어 주사들을 금약시킨 것을 신하들이 이미 치게하였을 것입니다만 이 때문에 행장이 자못 의심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삼가위에서 2통을 등초하여 보냅니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일 경술 5번째 기사. 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봉, 푼신, 행장은 삼가 유, 노야, 휘하에 답합니다. 표류하던 우리 배가 전라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어찌 그 문제를 억지로 호소하겠습니까? 요즘 2, 3일 동안 조선 사람이 병선을 출동시켜 우리 제영의 남하는 배들을 빼앗아 갔는데 까닭없이 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휘하가 모르는 사실이라면 조선에 단단히 명령하여 금지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또 병선을 자주 출동시킨다면 이쪽 제장들도 틀림없이 군대를 출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휘하의 사절들은 알고 있을 것이니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담야도 이 사실에 대하여 말하였을 것이므로 굳이 여러 말 않겠습니다. 그리고 복일이 보내온 편지와 청정이 조선에 통고한 말을 귀부의 하인들이 빼앗아갔다고 하는데 청정이 조선에 통고한 것이 두 나라 대사에 방해를 주는 내용은 아닙니까? 내가 서두러 태합 전하께 아뢰려 하니 청정의 편지를 나에게 주어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아무 증거 없이 이 일을 아랜다면 전하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이렇게 청하는 것이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이어 소식이 있기를 기다리며 두려운 마음으로 임한 줄입니다. 남은 나라 와가지고 저것들이야. 저것 땅이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일 경술 6번째 기사. 이달 3월 5일에 나온 장희춘, 이겸수 등이 적장 청정이 유 총병에게 전하는 답서를 가지고 왔다. 그 겉봉에 대명 도독부의 청정은 답한다고 되어 있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부는 영웅이여 준걸입니다. 준걸은 일을 함에 있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결말을 지어 장부의 뜻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우리 관백은 일본 66국을 다스리 조화수를 가지고 있어 한번 호령하면 온 나라 사람이 응하여 따르니 이야말로 하늘이 내시고 땅이 기르신 영웅으로 용명을 겸비하신 분입니다. 수명의 장단을 헤아릴 수 없이 장원하니 이렇게 귀한 운명을 타고난 분은 1000년 동안에 다시 없을 분이십니다. 관백께서는 66국을 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칭호를 태합이라 하고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많은 군병을 거느리고 대명국을 침벌하게 함으로써 이름을 후세에 더 날리어 남아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먼저 조선을 침범하게 한 것입니다. 나 청정은 충량한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충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죽음을 두려워하면 충신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병의 친병과 양장을 거느리고 왔으니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으리라는 것을 의심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한이는 나를 회방하나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내가 조선 왕자를 전장에서 포로로 잡았을 때 법에 의하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유의를 즐기었으며 태압 전하에 아뢰어 일본으로 보내지 않고 고향으로 환송하였으니 나의 은혜는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명과 조선에서는 도리어 무정하게 나를 은혜도 의리도 없다 하니 그대들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선 배신에게 묻노니 대명 천자는 어떤 마음을 가진 분입니까? 대명과 조선이 군신의 의리로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하다고 하나 어찌 남은 나라의 정사를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고명함에 대해서는 일본의 군중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그대들의 장수들은 가스로운 자들이니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2월 사이에 풍중령이 함경도에서 서신을 보내 나와 면회하기를 약속하였습니다. 빠르거나 더디거나 양당 간 즉시 결정해야 하는데 오늘까지 오랫동안 한번 만나서 의사를 개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양장 강병들은 전쟁에서 전입만 있을 뿐 후퇴는 없습니다.
만약 대명과 조선을 상대하는 전쟁에서 우리 관백이 승리하신다면 면대하여 양쪽을 화해시키고 즉시 철병하여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하면 만 백성이 기뻐하여 생업을 편히 누릴 것이니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질없이 해방하는 사람이 있어 시비를 말한다면 나는 즉시 관백에게 글을 올려 알릴 것이니 그 죄가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에 보내온 서신의 뜻은 필요한 사물을 밝히지 않아 나의 마음에 만족하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이곳에 마침 일이 있어 사람을 차임할 글을 보내지 못하고 인편에 두어자 적어 보내니 사리를 판단하여 자세히 규명하십시오. 이는 아무 사역이 없는 나의 충성된 말입니다. 사람이 먼 앞날을 걱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기는 것이니 일시적인 계책만 세우지 마십시오. 조선에 나온 일선의 장병들은 천인 가운데 영웅이 만인 가운데 중걸입니다. 어찌 대명에 항복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이 작은 물방울이 떨어질 적에 막지 않으면 마침내는 강화를 이룬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활악한 정치는 임금이 죽음으로써 선도를 지키고 데 있다는 말입니다. 대명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 물리를 알고 대도에 통달한 자가 있다면 틀림없이 일본국의 현달함을 알아 즉시 화해를 청하고 조선에서 물러나 결코 나의 말을 어김이 없을 것입니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일 경술 7번째 기사 이의중을 조하승지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일 경술 8번째 기사 진시에 한무리가 지다. 사시에는 한무리가 지고 조와 이가 있었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3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사고는 이 아래기를 분호주 찬판 민 여경이 굴량 운반의 일을 맡고 의주에 머물러 있는데 몸 단속할 생각은 않고 오로지 자기 편리만을 도모하여 압록강 섬에다가 사사로이 둔전을 일으켜 백성들의 힘을 이용 크게 농사를 지음으로써 제 식구들을 솔량할 미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을 전체에 폐단을 끼치고 있으니 염치 없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버리고 간 말들이 그 수가 많은데 그것을 하나하나 문서에 기록하여 공가에서 쓸 수 있게 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제 사유로 만들어 제멋대로 이용하고 있으니 이 또한 매우 무상한 짓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의 바늘에 있는 몸으로 하는 짓이 그렇고서야 어떻게 하관들을 신복시켜 통솔할 것이며 직사를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참판. 선조실록 52권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3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상이 비변사에 하교하였다. 진주에서 전사한 장사들 중 김천일 등 6명에 대하여는 이미 추정하였다. 그러나 그 나머지 아직 추정을 못한 장사들과 그 밖에 드러나게 절사한 사람들도 낱낱이 찾아내어 서둘러 보정하도록 하라 하니 비변사가 복귀하기를 진주에서 전사한 장사로서 아직 보정받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지금 조사하여 아뢰려고 합니다. 국가가 승평하던 끝에 갑자기 적변을 당하였기 때문에 천리 밖에서 소문만 듣고도 남보다 뒤질세라 분산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사이 중의로운 사람이 혹 힘을 다하여 외로운 성을 지키다가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자도 있고 혹 시체가 쌓인 싸움터에서 돌아설 줄 모르고 용명을 떨친 자도 있어 사람들의 이목에 생생하게 의열을 빛낸 자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관에 많이 누락되어 조정이 알려지지 않아 포우상이 내려지지 않아서 지하의 충혼을 위로하지도 못하고 장례를 위하여 풍성을 수립하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신들이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전라도 웅치 싸움에서 김제 군수 정담이 온종의 힘을 다하여 적을 무수히 죽이고 결국 화살이 떨어져 군대는 패하고 자신은 죽었으나
전주를 보수할 수 있었던 것은 정담이 역전하여 적을 꺾은 공이 큽니다. 해남 현감 변응정은 몸소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 간계한 마음으로 죽기를 맹세하고 싸우다가 역시 웅치 싸움에서 전사하였으므로 지금까지도 말하는 자들이 못내 마음 아프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정에서 미처 알지 못하지만 나라를 위해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경상, 전라, 충청, 삼도에 감사로 하여금 다방면으로 널리 방문하여 공론에 따라 아래게 한 후 일일이 보록하고 그들의 처자를 구휼하게 함으로써 천위를 권장하소서 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3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추국청이 아래기를 김응천, 김옥겸, 안등남, 곽희수, 곽대년, 삼손, 청금 등을 2차 형문하였으나 아직도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영을 해야 하겠으나 그렇게 하면 죽기만 할 뿐 실정을 알아낼 기약이 없습니다. 당초 장명수, 김광 등이 상소를 올려 서울에서 고변했을 때에도 본도에 하사하였으나 그때 본도에서는 빅렬하에 아래어 온 일이 없었습니다. 전 득정이 또 문하에다 영무를 고발할 때 그의 말에 임진년 외변 이후 변하복은 응천과 공모하였다. 변사가 죽지 않고 외적의 진중에 들어가 좌위장이 되어 임진 싸움에 왔을 때 하복이 찾아갔더니 변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적을 끌어들여 나라를 배반하였다. 김옥겸이 본도의 도순찰사로 임명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득정이 낱낱이 다 들었습니다. 금년 정월에는 변하복이 경상도를 갔다 왔는데 변사가 좌위장으로 정팔용과 우두머리로서 모의를 하고 있다는 말이 한간에 공공연히 나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하복이 본도에서 승복한 조사에는 지난해 10월경 봉산과 황주에 출장한 군인들의 말에 하삼도에는 적의 무리가 결당하고 있다고 하기에 그때 처음으로 용무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 득정이 임진년 7월에 들었다는 말은 누구에게서 나온 말이고 또 금년 1월 하복에 관한 한간의 말들은 어디에서 들었다는 것입니까? 이 모든 곡절을 다시 득정에게 자세히 묻고 그것이 하복이 한 말이라면 우선 하복과 대제 신문한 뒤 김응천 등을 다시 가영하여 딴소리를 할 수 없게 따져 묻는 것이 어떠 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본도에서 이미 승복하는 것이다. 또 관계되지 않는 다른 일로 고발자를 힘문한다는 것도 미안한 일이다. 그러나 다시 논의하여 아래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신들이 이번 옥사에 대하여 어제부터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으나 염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용자들을 보면 모두가 주졸이거나 아니면 어리석은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피폐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억척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옥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실을 캐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고발자의 말에 따라 빅렬함으로써 사실을 알아내는 데는 도움을 받을까 했던 것입니다. 하교를 받고 보니 고발자를 hir문한다는 것이 과연 미안한 일입니다. 김은천 등은 아직 그대로 지를 죽지나 않도록 감옥 가두어 두었다가 강임 장담이 오기를 기다려 문서를 대조하고 내력과 단서를 밝혀낸 다음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4년 4월 3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이 희덕을 함경도 관찰사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3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오시에서 유시까지 한 무리가 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빈청 대신에게 전교하기라. 과미한 나의 답답하고도 절박한 심정에 대하여 전번에 이미 다 일렀는데 경들은 그것을 내가 하루라도 잊고 있으리라고 여겼던가? 나로서는
바늘 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고 숯불 위에 앉아있는 것과도 같은데 어찌 발자국 한 번 떼는 순간인들 잊을 수 있겠는가. 세자가 나무로 내려가면서 보세를 받들고 가지 못하였으니 불러 돌아오게 하여 선의하고 싶다. 이런 범철을 당하여 동궁이 한번 움직이면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기 쉬운 것이기에 지금까지 지체하여 왔던 것이다. 이제는 자신에게 보세를 받들어 보내 전하든지 동궁을 돌아오게 하여 선의를 거행하든지 해야 할 것은 물론 중국에도 만부득이한 사실을 통보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죄인이 어떻게 일각인들 백성 위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근래의 병세까지 점점 고지라하여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온종일 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정신이 허탈하고 팔다리가 나른하여 움직일 수 없으니 오직 땅속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리면서 이 심정을 하늘에다 호소할 뿐이다. 경들은 깊이 생각을 서둘러 거행하고 지체하지 말라 하였다. 빈청 대신 영의정, 유성령, 판부사, 최흥원이 회개하기를 국세가 단안하여 상하가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때 이러한 하교를 또 내리시니 신도로선 서로 바라보며 황궁하고 민망함을 느낄 뿐 무엇라 아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이미 저물어 대신과 제재 가운데 오지 않은 사람이 많으므로 신들만이 감히 돕게 할 수 없으니 내일 모두 모인 다음 아뢰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황씨를 지평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4일 임자 세 번째 기사 묘시의 사방에 안개가 끼었고 사신의 햇물이 갇히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4일 임자 네 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 윤다견이 치게하기를 간파의 분방 사람이 진고하기를 수를 알 수 없는 적호가 몰려와 성을 포위하여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어떤 어면 만호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니 적호는 성을 포위하고 있고 아군은 힘이 지쳐 있었는데 오랑캐들이 부대를 둘러 나누어 일시에 성중을 향해 돌격하는 바람에 권광과 급제, 임, 엄, 신층, 남정 등이 화살에 맞았다. 이어 적호들이 인가에 불을 실어 보 안에 남녀 노약자들이 모두 뛰쳐나와 도망가고 기계는 모두 없어졌으므로 다시 적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북도보다도 남보의 걱정이 심한데 금년에는 백성들이 먹을 것이 동이나 문 밖을 나올 수 없는 실정이어서 고산 준령을 넘는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남도 초시에 입격한 사람들을 전원 들여보내야 하겠으나 현재 군량이 없으니 너무나 민망하고 걱정스럽습니다. 하였다. 비변사가 복개하기를 남북도가 적변을 겪고 난 후에 군졸은 모두 죽고 기계는 못쓰게 되었으며 창고는 바닥이 나고 거민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게다가 적호들은 허실을 넘보면서 침범하여 마지 않고 있으니 조처의 힘을 다하여도 오히려 헤어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즘 함경도의 전후 장기를 보면 이상 몇 가지 일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남도의 자작보, 구비도, 가을 파지 등처에 있었던 변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는데 지금 이 간파도가 함락된 일은 더욱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것의 권수가 죄를 면하려 한들 면할 수 있겠습니까? 병사 최호는 상법으로 말하면 당장 잡아들여 추국하여 죄를 다스려야 할 일이지만 이렇게 어수선하고 별난에 대비해야 할 시기에 주장을 바꾼다면 아마도 허술한 점이 있을 것 같으니 우선 죄를 용서하여 주고 중하게 추구하여 추후 조치하소서. 남도의 방배는 여름철이 더 중요한데 적호가 이미 약탈을 자행하고 의기양양하여 돌아갔으니 이후로는 의심 여기는 마음이 더욱 극심하여 반드시 다시 충돌할 염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어미연, 자작, 구비 등지는 수비가 단약한 데다가 바로 요충지였어
병력을 증강하여 방수하는 일을 조금 더 늦출 수 없습니다. 강원도 병력은 조발할 수 없으니 초시에 입격한 남도 사람들을 서둘러 운을 나누어 장수를 정한 다음 마가 지키는 곳에 긴 허를 보아 당일로 들여보내야 할 것이고, 군량도 다방면으로 조치를 취하여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전 끝에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도 그들의 처자를 찾아 먹을 것을 제급해주고 매장도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얼음판에 빠져 죽은 사람에게도 모두 율전을 거행케 해야 하고, 도내의 방비와 초탐 등의 일에 있어서도 10분 엄히 경계하여 다시 잘못된 일이 있을 경우 주장 이하를 모두 군법으로 다스린다는 내용으로 각별히 행위하여야 합니다. 종전부터 변방의 승패에 대한 실정을 조정에서는 상세히 몰랐었기 때문에 이를 그르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싸움에 패배한 후 사로잡혀 가거나 죽은 자의 숫자가 이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순무어사 이상신이 현재 도내에 있으니 다시 상세히 밝혀내고 보고 들은 것을 참작하여 즉시 치게 하도록 아울러 유시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7년 4월 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빈청 대신이 이품 이상을 거느리고 아래기를 삼가 어제의 상품교를 받고는 걱정과 두려움이 겹쳐 마음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흉격이 물러가지 않아 위태로움은 날이 갈수록 더하여 나라가 불안한 것이 마치 천류와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성상께서 국토를 수복과 국맥을 이어가야 하실 때이고 자신을 낮춰 퇴피를 고집할 시기가 아닙니다. 더구나 저궁은 중국 조정의 명지를 받들어 호수에 나가 있는 이때 비상한 일을 거행하는 것은 일에 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동궁 책봉에 대하여 일찍이 중국 조정에 청명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선위할 것을 청한다면 크게 미안한 점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신들이 여러 관원들과 이 일에 대하여 회의하였으나 여러 사람의 의견이 같았습니다. 하늘의 덕과 인심이 이것으로 점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번번이 서로 버티어 상하가 통정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이다. 죽도록 몇 달을 두고 차마 오늘까지 이른 것도 너무 오래 되었는데 어찌 감히 퇴피하는 뜻으로 그러하는 것이겠는가. 우선 몇 달만 기다리고 그때 가서는 다시 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전일 하교한 바 있었는데 경들은 잊었는가? 마음을 가라앉혀 다시 논의하되 되도록 나라 일만을 생각하고 다른 일을 따지지 말라. 서둘러 시행하고 나면 모든 일이 좋아질 것이다. 이는 나 개인의 사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이다. 간절히 빌어 마지 않는 바이다 하였다. 두 번째 아뢰기를 삼가 하교를 받더니 신들은 눈물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하들이 쟁론할 일이 아닌데 어찌 감히 번번이 서로 버티겠습니까? 시기의 위태로움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사세 또한 불편하게가 몇 달 전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신들로서는 민망스럽고 절박한 심정에서 다시 하정을 진달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세를 받들어 전의하시는 일만은 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동궁은 남쪽 지방에서 무군에 임하고 있어 쉽게 돌아올 수 없는 처지이니 성상의 뜻이 간절하더라도 어떻게 갑자기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중국 조정에서 주청하는 일도 지금은 불편할 듯합니다. 설사 한다고 치더라도 세자 책봉을 아직 주문하지 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까닭없이 선의하는 일을 주달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아도 다시 논의할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 시기와 사세가 불편한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민심의 동료를 생각하여 다시는 그러한 하교를 내리지 마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안하여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동궁이 내려간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지금 불러
돌아오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 일은 오늘 거행하지 아니하면 내일 또 말하게 되고 이달에 시행하지 아니하면 내달에 다시 말하게 되어 결코 그만둘 수가 없는데 경들인들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소유스럽기만 할 뿐이다. 나라고 왜 그만둘 만한 데가 한데 그만두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상의하에 잘 조차하여 나로 하여금 밤낮으로 마음을 알다가 끝내 등창이나 죽지 않게 하여 준다면 나로서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될 것이다 하였다. 세 번째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분부를 받들고 진실로 차마 읽을 수가 없어 서로 슬피 울었을 뿐입니다.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성교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이러한단 말입니까? 부득이한 일이 있지 않고서야 신들이 어떻게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동궁이 어찌 오래도록 밖에서 노고만 할 것입니까? 지금 때는 범을당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기 쉬운 것은 실로 성상께서 염려하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아직 성정을 억제하고 사세가 조금 안정되기를 기다리더라도 그리 늦지는 않을까 합니다. 신들은 감히 많은 말을 하여 번거롭게 하지 않겠으니 오직 성령께서 재량하여 살피시어 인심을 진정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임금의 자리를 욕되게 하는 자는 그 심지가 이와 같다. 이러고도 나라 일을 다스린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러한 이치가 없다. 구차하게 끄는 것보다는 서둘러 실행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위하는 것이니 경들은 다시 논의하기 바란다 하였다. 네 번째 아뢰기를 신들은 학위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픔을 느낄 뿐 품달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상의 뜻이 그러시면 신들인들 어찌 감히 성교루가 끝까지 행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다만 지금은 위란이 극에 달해서 국사가 날로 갈수록 위급한 데다가 적응도 여기 있지 않고 쉬이 돌아올 수도 없으니 몇 달 전 진청하던 그때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신들은 이 때문에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라건대 성령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어 사변이 다소 안정되기를 기다리심으로써 인심을 진정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세가 이미 절하하고 병세 또한 이러하니 하루를 더 있으면 하루의 수욕을 더 남기는 것이다. 오직 바라는 것은 빨리 선위하고 외방의 자체를 감춰 인간사를 다시 듣지 않는 일이다. 간절한 이 마음 위로 하늘에 사무치는데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질질 끌며 눌러 앉아 있어야만 하니 한스럽게 그지없다. 지금 아랫말이 이러하니 눈물을 닦고 울음을 감추면서 죽도록 참아가며 기다리겠다 하여